자, 15번. 외국인. 자, 외국인 한번 봅니다. 전입시대 나오지 않는 외국인. 어제는 통화했거든, 이 사람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진따 짱하고 통화했는데, 어우, 한국말 너무 잘해요. 뭐, 한국 사람 완전 한국 같아요. 자, 요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참 겁납니다. 지금 한국에 한 200만 명 넘다거든요. 또 시골에 가보면은, 초등에 가보니까 학생이 15명인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초등학교 가보니까 뭐 선생님하고 청소 명함까지가 선생님이 12명인데 직원이 학생은 14명. 뭐 이래요. 참 웃겨요. 자, 한번 봅니다. 이 화성에 이제 이게 낙찰이 됐는데, 시세는 한 2억 3천쯤 되는 오피스텔인데 절반이 공매 중입니다. 중국계 외국인이 여기 1억 6천5백에 선순위 임차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두 번이나 미납이 됐어요. 이게. 미납이 되고 또 놓으면 또 미납될 거라고. 근데 이거는 모르니까 자꾸 나서 받는 건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있는데, 요 보면은 이제, 우리 진따 짱아씨가 계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오피스텔에 전입을 해가지고 전세 계약서 보면은 우리 이제 주소 정확해요. 그리고 국내 거소, 신고 증명서 그런 게 있어요. 국내 거소 사실 신고 증명서. 그거 보면은 이제 주소가 또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임대차 계약 딱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산관리공사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거지. 대학령 신고하지 않았죠. 안 한 대학령에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사전조사 해라고 자기가 지금 이제 한번 갔는가 봐 서로 들고, 가갖고 이게 이제 오픈이 돼서 그렇지 안 했으면은 여러분이 아마 10분 넘게 아마 미납됐을 겁니다. 어이구, 저기 싸다 해갖고. 전입세대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낮춰받을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까지다, 그죠? 15번 요까지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외국 국적 동보 국내 거소 신고증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 한번 보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에 04975에 004) 어제 내가 통화를 했어요. 이 친구하고 임차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뭐 글쓰라고 보기에는 완전 자기가 한국 사람 같아요. 완전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 물건 번호 넣고 검색. 그죠? 넣고 검색하는 겁니다. 이 검색이 안 보이면요, 위에 선택, 제일 위에 선택 누르 한번 보세요. 그럼 나오죠? 이게 좀 띈 사람이, 이 사람. 띠가 두 번째 띈 사람 나타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 써놨죠? 오피스텔인데 대학령 써놨죠? 대학령. 그리고 2분의 지분이죠? 2분의. 자, 한번 봅니다. 이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전용은 9평쯤 됩니다. 그럼 시세는 지금 원래 같으면 한 2억 한 3천, 4천 간대요. 원래는 2억 지금 절반이니까 1억 1,800이 된 겁니다. 그게 1,800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요 보기에는 뭐 이런 것 같네요. 권리 신고하지 않은 대학력 있는 임차인으로 조사하라. 이래가지고 2018년도에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원에 있더라. 전세는 1억 천. 자, 요거를 이 친구가 안 갔으면 더 재미나는데, 이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이제 오픈돼 버린 거죠. 중국계 한국인이. 자, 봅니다. 이제 우리 세무서의 압류 재산은 항상 뭐가 있죠? 압류 재산만. 재산 명시를 한 게 있죠. 요거 봐야 되겠죠. 재산 명시. 자, 봅니다. 재산 명시. 자, 요게 이제 2012년도 신설된 겁니다. 자, 대지권은 당연히 지분이고, 건물의 지분 너무 조심해야 되겠죠. 구분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로 30이다 보면 건물이 전용이 9평 정도 됩니다. 9평. 그래서 자기 이제 부부가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살고 있는데, 여기 보기에는 전입세대 있다 없다 지금? 분명히 없죠?
그럼 여러분은 들어가죠. 돈이 되면은. 그죠? 전입을 딱 그러면 막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아, 저거 뭐 절반 들었다 그러면은, 어이구, 절반? 그럼 뭐 들어갑니다. 자, 폐문부제이고, 조사는 이제 주민등센터에 없더라. 그죠?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다. 그럼 여기도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배분도 안 했습니다. 그죠? 없고, 배분도 없고, 세금만 많더라. 세금만 따들어갖고, 특히 평택 세무서에서 압류는 이날짜지만은 이날을 프롬을 해서 부가세가 뭔가 모르겠는데 한 5억이 있다면 지금 세금이 많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전입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마음 놓고 들어가죠. 그죠? 마음 놓고 들어갑니다. 1억 1,800이 5,900 들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절반이 들었으니까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온비더 바로 가볼까요? 온비더. 아니 여기도 보면 온비더에 가면은 이건 지금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게 안 나타나네. 그죠? 온비더는 지금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아까 그 구독실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기가 갔는가 봐.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있다고. 그러니까 요 비고란에 보면요, 이런 게 적힌 게 그겁니다. 본건은 권리 신고하지 안 했지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하세요. 이걸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임차인 전입일자는 요거고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원에 이름처럼 이 맞대요, 자기가. 그렇습니다. 절반이 떨어졌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보내봐라 하니 여기 왔더라고. 나 전세 계약서 했고요. 요 번호에 했고, 아까 1억 6,500, 이렇게 이제 전세를 살고 있대요. 살고 있고, 그러고 이제 요거는 잘라서 그런데, 국내 거소 사실 신고 증명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서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있는 거로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두 번이나 이렇게 해서 지난 3월 달에 누가 낙찰받아서 미납됐고 또 10월 달에 낙찰받고 미납됐고 그럼 또 내면 또 온다고. 그럼 이게 받으면 안 되죠, 그죠? 받으면은 7,250원. 자, 봅시다. 내가 절반에서 낙찰받았어. 1억 얼마짜리라서 받았는데 아까 1억 1,500이 선순위죠. 그 사람은 공유자가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입니다. 아들이 사후주라서 공유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1억 1,500 선순위니까 7,250 받고 절반 사는데 1억 1,500을 지가 안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할머니는 행불대고도 없고 뭐 비전 없어도 일단은 할머니하고 지하고 공동을 안 해야 되는데 1억 1,500을 안 했네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절반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절반만 안다 해도 8천만원, 7천, 1억 5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지금 안 되는 거죠. 대출도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미납되고 또 미납되고 또 하면 또 미납되면 틀림없이 또 미납. 물론 뭐 한 1,000만원 정도 주고 사면 되지. 1,000만원 정도. 자, 그래서 내가 답을 준 겁니다. 봅시다. 뭐라고 써놨는지. 임차인은 외국인으로 1억 6,500만원 선순 임차인이다. 화성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는 안 돼 있고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권리 신고한 상태다. 따라서 낙찰 후에 보증금은 한 푼도 배분받지 못하므로 공매 이분의 낙찰자와 나머지 현재 공유자 할머니한테 1억 1,500만원을 대항력을 임차인은 중국사람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화성시청 압류일자 등등등이 있는데 신고보다 앞서더라. 그죠? 이게 자, 평택 세무서 압류일자도 신고 국내 거소 신고 일자보다도 앞선다. 앞서니까 결국은 압류일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당연히 선순위 맞죠? 배당은 다 뒤에 치더라도. 자,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국내 거소나 국내 거소 일정 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판례 놈이다. 그래서 외국인도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 동사무소는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이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동사무소 전입세대를 보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죠.
답사 가서 누를까 말까 때 누르라 하잖아요. 외국인이 쓸 수 있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후순위 못 되는데, 만약에 선순위면은 3억, 4억이면은 그거 여기 독박 써야 돼요. 전입시대 없는데, 외국인 안 나온다니까요. 전입시대에. 안 나오니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법무부 장관 되면은 나오도록 하겠다. 그거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또 매치해가지고, 나의 501호에 여기 뭐 전입자가 있는지 알아봐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한국인은 없고 외국인은 있습니다. 그죠? 진 땅에 짱마씨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전입일자는 며칠이고 금액이 안 오겠지만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서도 마찬가지. 등록상대 현황서 이제 뭐 상가금을 있는 현황서를 세무서 갑니다. 우리가 선순위가 있는 싶어서 가면은 선순위 사업자 등록상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사생활 보호해갖고 막고 안 보여주고 못한다 집에 가라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야 법이. 그죠? 그럼 뭐 찌인 낙서 받습니까 우리가 겁이 나서. 그러면 주민등록은 전입시대감이 나오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야. 왜 그거 되면 모르지. 사생활 보호다 해가지고 상가가 경매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자 된 사람이 사업자 일자가 설정보다 앞이 되지. 이 정도는 알지도 세무서 알지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안 된다. 사생활 보호하고 아예 지금 막고 있죠. 이런 게 지금 법에서 쓸데없는 거를 간섭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를. 그죠? 오픈해도 되는 거를. 그런 거를 자꾸 막고 있어서. 이 외국인도 그래요. 전입시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선순위 뭐 몇 억 있다고 뜯어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질문이에요. 내가 2분의 1이 공매 중이고 2분의 1 할머니가 있는데 권리 문제 뭐 해놨다. 자기가 낙찰을 받아 매도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지분을 받았는데 막 뒤에 줄줄이 있는데 많이 다 생략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고 막 써놓은 겁니다. 집에 나머지는 집에 한 읽어보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쭉 읽어봅니다. 그럼 확정일자 받은 것도 외국인이 확정일자 받은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도 확정일자 받은 데에서는 유효하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외국인이 낙찰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준수 규칙에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낙찰을 받을 때는 외국인 등록표 등본 뭐 이런 게 있는 거 봐. 동사무소 가면요. 이런 것을 이제 저한테 제출해야 된다. 외국인 등록표 등본. 자, 16번 봅니다.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있으면은 혹시 이런 거 이제 우리 주민증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는가 물어보고 있다 하면은 이제 국내 거소 저거는 이제 사실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청에 가서 합포구청 가서 받으면은 이제 그게 전입일자가 되고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민법에 대항력을 우리가 전입신고처럼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봅니다. 지금 용산구에 이게 경매가 됩니다. 제외국민. 자, 이 제외국민은 사실 외국인하고 보기 어렵죠, 그죠? 외국인 나갔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이제 지금 들어온 사람입니다. 제외국민인데, 용산구에 13회 1, 2 봅니다. 이 이제 제외국민이 얘도 캐나다 갔다가 얘로 한국에 온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전입신고돼요. 근데 옛날에는 또 전입신고도 안 됐어요. 예, 법이 바뀌면서 했는데, 이거 봅니다. 제외국민 박정숙 씨가 4억 5천 무배당된 사건에서 배당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이게 무배당이 대표죠. 법원에서 배당할 때 빼빼고 배당 안 해줍니다. 자, 용산에 아파트가 지금 전용이 46명. 크다 그죠? 용산에 19억짜리가 이렇게 낙찰돼요. 13억에 낙찰됩니다. 되는데 그때의 이 박정숙 씨라는 분은 건저당 앞에 전입 확정. 자, 전입일자는 요거는 법원에서 이제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를 보고 그 날짜를 딱 끊는 겁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도 확정이 된다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는 그대로 받아주고 됩니다. 그럼 배당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배당할 때, 너는 국내 거소 사실만 오지
전입세대 안 나오니까 우리 주민법에 보면은 전입이 되고 뭐 확정을 찍어야 배당다 이래 있거든요. 근데 전입신고 안 했으니까 못 내주겠다. 안 내준 건 4억 5천 원. 무배당 시입입니다. 그러고 그냥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결국은 여기 보면요. 결국은 이제 이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여기서 너는 이게 보니까 전입신고 권리신고를 하긴 했는데 전입신고일자에 자 요거는 날짜 넣어줬다 그죠? 넣어줬는데 한번 봅시다. 뭐 표시를 해놨을 건데 일단 넣어놨는데 이게 그냥 국내 거소 사실 뭐 그거거든요. 해놨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게 싸움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법이 2016년도에 이런 법이 나옵니다. 제외 국민이 배당받은 사례,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구 출입국 관리법이나 제외 동포의 출입국 뭐 법률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임법에 효과가 있다. 적극 하여튼 외국인도 된다는 외국인도 된다 말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확정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낙찰이 인수가 되는 거죠. 그죠? 없다 그러면 인수가 되는 거고 있으면은 또 배당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옛날에는 판례가 많이 싸움이었어요. 뭐 되니 안 되니 하고 판례가 막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복잡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또 주민등록까지 되고 제외국민은 한국에 오면은 이제 저는 주민등록 전입이 안 됐거든. 그래서 붕 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배당 때마다 싸움이 나고 난리 났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돼갖고 전입신고도 되고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 사례 10의 4보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그죠? 요 김포시에도 낙찰이 되는데 여기 이제 소액 보증금을 도락했는데 안 줬어 그래요. 14.937. 소액 보증금 뭐 2천만 원인가 뭐 몇천만 2, 3천 되는데 안 줘가지고 또 싸움 붙습니다. 자, 김포의 아파트가 75% 3억 4천에 팔리네요. 팔리는데 이게 전정수라신 이분이 2,500 금액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는데 이제 전입 확정이 되고 건전항 뒤에 있지만은 배당료로 되고 2,500을 무배당 시켜버렸어요. 이래갖고 이제 싸움 난 겁니다. 예, 싸움 났는데 결국은 해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날짜는 넣어준다 그죠? 넣어주고 뭐 배당 요구도 하고 하면 주면 될 건데 요거를 안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봅니다. 2019년도 최근 거다죠. 최근에 판례한 겁니다. 제외 국민인 피고가 구 동포법에 따라 주택을 거소로 해서 마친 거소 이전 신고에 대해서 전입 신고된 거로 봐서 주임법상의 뭐 효과가 인정된다고 이렇게 본다. 이랬더죠. 자, 이래가지고 결국 신문에 이래죠. 제외 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거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이 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도 이제 전입시대 가면 이게 없죠. 이게 없다고 덜렁할 게 아니고 외국인이 있는가 봐야 됩니다. 외국인 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난 뒤에 놓는데 세대 합가가 됐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세대 합가 그건 뒤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완전 코쟁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국내 거소 신고하면은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현황 이 강서구에 보니까요 20에 11670 봅니다. 전에는 집행관들이 이제 동사무소 가거든요. 가서 그마 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제 막 쓰는데 두 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가보니까 전입시대 없더라 하고 해피인데 지금은 잘 보면 이런 거를 문구내놨어요. 현황조사에 보면요. 요 문구가 들어갑니다. 전입세대 내역에 전입자 나타나지 않음. 그죠? 다만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까지 마쳤어도 전입세대 열람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의를 하세요. 별도 확인하세요.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입시대에 동사무이 없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됐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낙찰자가. 그게 이제 아마 시비를 걸었겠죠. 예, 외국인이 그조하고 있고 국내 그 사진인데 그까지는 조사 안 하고 동사무소만 가고 그 뭐 집행관이 법무부 가서 조사할 일도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저거가. 그죠? 동사무소가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면은 유추해서 보면은 법무부 가서도 조사해야 될 권한이 있거든요. 해야 되고 또 있으면 있다 없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으니까 이제 자꾸 시비 걸리니까 적어도 이제 이렇게 집행관의 현황 조사 보고서 거다 이렇게 문구 넣어요. 문구 넣고 이제 그래서 이건 조사 안 됐으니까 하라. 근데 이런 거는 넣으면 안 되고 자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야 돼요. 국내 거소 사실 증명, 마상 같은 건 합보고 정하면 해주거든요. 만약에 산호동이다, 있다 이러면은, 심화살인 사람은 이제 합보고 정하면은 조사가 되니까, 거기 가서, 저가 조사해가지고, 요거는 진 땅에 짱화시가 지금 전입이 돼가 있고, 국내 그 사실이 돼가 있고, 요 번지에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거 넣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낙찰도 보고, 입찰도 보고, 가서 너가 조사를 할게 이게 더 쉽지 않다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럼 최소한 또 문에 두드려 보고, 사는가, 사는가, 그죠? 그거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조심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법원에서 너무 좀 무책임해요. 그죠? 집행관이 돈을 받아가거든요. 수수료 해갖고 뭐 낙찰 받으면은 엄청 받아간다고요. 옛날에 IMF 때는 집행관이 한 명당 빌딩 살 정도로 받아갔다, 이 정도, 수수료를. 요즘에 좀 덜 하겠지만은, 보면 이제 4급 공무원 돼야 집행관이 되거든. 5급은 안 됩니다. 4급 서기관으로 퇴직을 하면은 집행관은 거의 다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도 월봉이 상당한 걸로 아직까지는 최소 1, 2, 3천만 원 되겠나 싶어요. 아무리 안 돼도. 그래 받으면은 이런 것도 서비스 해야 되겠죠. 그죠? 서비스 해가지고 동사무소 갈 게 아니고 세무서 갈 게 아니고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나 방금 해당 구청에 가서 거기에 외국인이 누가 등재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여기 없다 있다 그죠?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제 말 맞죠? 네. 저 빨리 법무부 장관은 빨리 이야기를 하라니까. 박근계 법무부 장관 부임으로 좀 넣어주라고. 네. 예.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외국인들 있는 거 다 문을 두드려 보고 하셔야 되지. 그냥 막 덜렁덜렁 했다가 이런 아가씨가 나중에 전시가 여기 있다 하면 그냥 박살나네요.